이번 시간에 우리 정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렬 소트요. 소트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정렬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불규칙하게 그렇게 입력된 그런 데이터 목록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정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는 우리가 정렬 기준을 최대 64개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 단위로 우리가 정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 단위로 정렬이 된다. 그 얘기는 열 단위로도 우리가 정렬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것들 있죠. 숨어 있는 애들은 우리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렬할 때는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해준다. 우리 화면상에 보이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이제 해주더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가 있죠. 그때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대소문자 구분할래 안 할래? 그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정렬할 때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먼저 갖습니다. 오름차순 그러면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 그러면 오르막길은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오름차순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오름차순, 오르막길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소문자 작은 게 우선순위를 먼저 갖는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순서요. 오름차순을 우리가 정렬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숫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논리값, 오류값, 빈셀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림차순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정렬이 될 때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 하든 무조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다, 문자다, 논리값이다, 오류값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서로 반대죠. 오류값이 지금 얘는 이제 맨 앞에 있는데 얘는 이제 맨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 오는데 논리값은 여기 세 번째 위치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위치가 이제 문자인데 얘는 이제 문자, 요 두 번째 위치에 있고 내림차순 했을 때 숫자가 맨 뒤로 가는데 그때 이제 오름차순은 숫자가 맨 앞에 오더라. 그리고 이제 빈셀은 무조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없이 맨 마지막에 온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자다라고 했을 때 문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한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특수 문자도 있고 영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글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름차순을 정렬했을 때 맨 앞에 이제 특수 문자가 와요. 특수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소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가 오고 마지막에 이제 한글이 이제 정렬이 돼요. 그러면 내림차순은 이거에 반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요. 논리값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 했을 때 그때 이제 거짓, false가 이제 앞에 오고요. true, 참값이 이제 앞에 옵니다. 우리가 숫자로 따지게 되면 얘는 0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true는 이제 1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이 더 작기 때문에 false가 우리 오름차순 했을 때 앞에 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엑셀에서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팀명으로, 두 번째는 이제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정렬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정렬에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 셀이나 요 셀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요 셀을 선택해 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그때 이제 정렬이요. 정렬 이곳에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이곳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전체 범위를 다 지정하고 우리가 정렬에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해도 똑같이 이제 정렬할 수 있게끔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정렬이요.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문제에서 이제 첫째는 이제 팀명으로 오름차순 하래요. 해서 이 정렬 기준 여기서 선택하고 팀명 선택해주고 여기 오름차순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준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두 번째 이제 기준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무 연수라는 거 찍어주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뒤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명이다, 금은연수다 해서 오름차순을 전부 다 이제 선택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줬더니 1팀, 1팀, 2팀, 3팀에서 팀명으로 일단 정렬이 먼저 됐죠. 그때 이제 팀명이 똑같을 때, 팀명이 똑같은 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금은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오름차순이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할 수 있구나.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정렬의 특징 같은 거 있고 순서도 있죠.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이나 순서 같은 것들 막 섞어놓고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했을 때 그때 순서 잘 기억하고요. 빈 셀은 무조건 마지막이다. 그리고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더라.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이제 정렬이 되더라. 그리고 숨겨진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데이터들은 정렬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영문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도 구분해서 정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 자,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